김포에 사는 60대 신정순 씨는 주말에 혼자 사는 아버지를 뵈러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최근에는 바쁘고 정신없이 산다는 핑계로 간 적이 없었고 6개월 만에 아버지를 뵈러 간 것이었습니다. 신 씨는 남편과 결혼을 한 상태였고 지금은 자식들도 모두 독립해서 혼자 산 지 1년 정도가 됐습니다. 신 씨는 혼자 지내는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 살아보니 자신이 기대했던 삶과는 달랐습니다. 신 씨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아끼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처럼 결혼 생활 동안에는 신 씨가 모아놓으면 남편은 그 돈을 몰래 썼고 심지어 1억 원의 사기를 당해 오기도 했습니다. 신 씨는 사기를 당하고 나서부터도 또 돈을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신 씨는 당장 지금 사는 집 말고는 목돈이 많지 않았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자식들 그리고 노후 자금을 얼마까지 모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특히나 유튜브 영상에서 노후 자금으로 최소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 때 괜히 숨이 턱 막히기도 했습니다. 신 씨는 운이 좋게도 60대에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지만 모아놓은 돈을 거의 쓰지 못하고 돈을 모으기만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라도 물건을 사거나 경험을 하려고 하면 돈 줄어드는 걱정이 들어 얼마 안가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살면서 점점 우울증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신 씨는 긴 시간 버스를 탄 끝에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 씨의 아버지는 이날도 한결같이 평온한 표정으로 신 씨를 맞이했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찾아왔죠?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 혼자서도 시간 잘만 가더라. 오늘 아침은 저기 커피숍에 가서 키오스크인지 뭔지 아는 기계로 커피 시켜봤는데 세상 참 편리해졌네. 주문 잘하셨어요? 그거 처음에는 하기 어려울 텐데. 신 씨는 자기도 잘 못하는 키오스크 주문을 척척해낸 아버지를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무슨 고민 있어?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이네. 신 씨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한 번 크게 내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옛날부터 돈을 모으는 것에만 습관이 돼서 저를 위해 돈도 잘 못 쓰고 그렇게 돈 모아서 뭐 하나 싶기도 하네요. 아버지도 옛날에는 악착같이 돈 모으셨잖아요. 신 씨는 사실 아버지의 절약 습관을 닮아 그렇게 돈을 모으는 것이 습관이 됐는데 신 씨의 아버지는 어느 순간 돈을 모으는 것을 중단하고 쓰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도 지금 네 나이 때까지만 해도 돈 모으려고만 했었지. 근데 살아보니 적당히 쓰면서 살아야 하더라. 나도 돌아가신 네 할머니 보면서 느낀 거야.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자식들 물려주겠다고 쓰지도 않으시고 가전이나 가구도 고장나지 않으면 버리질 않으셨던 거 너도 알잖아. 그리고 아빠랑 오랜 친구가 63세 나이에 삶을 마감했는데 그 친구는 원래 공부를 잘해서 그 옛날에 미국 유학 가서 박사도 따고 뒤늦게 약대에 가서 약사를 하며 돈도 많이 모았었어. 거기서 삼시세끼 병원에서 주는 밥 먹고 시장에서도 안 사 입을 허름한 옷만 입고 다니고 정말 하나도 안 쓰고 다녔거든. 그 친구는 일 좀 더 하고 나중에 스페인 가고 싶다고 독학으로 스페인어 공부하던 친구인데 결국 스페인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떠난 거지. 신 씨는 나중에 자기도 돈을 모으기만 하고 정작 하고 싶은 건 해보지도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저도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봐서 가보고 싶긴 한데. 언제 해외여행 가려고? 좀 더 일하고 70에? 그 나이 되면 체력 딸려서 멀리 못 다녀. 지금 당장부터 즐기는 연습을 해야지. 아빠가 방금 말했던 친구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모아둔 돈 다 쓰고 갈 거라고 그 돈 다 쓰기 전에 눈 감기 싫다고 말하는데 참 안쓰럽더라. 근데 저는 그 정도로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럼 그거에 맞게 쓰면 되지. 특히 여러 사람들이랑 어울릴 필요는 없어. 그러면 오히려 술을 가까이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돈이 더 나갈 수 있어. 혼자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데. 나이 들어 돈 쓰라고 얘기하면 그건 돈 있는 사람들한테나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내가 가진 돈에 맞게 즐기면 되는 거야. 해외여행 갈 돈이 없으면 가까운 근교 여행을 떠나도 되는 거고, 비싼 식당에 갈 돈이 없으면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요리들 유튜브 보면서 직접 재료 사서 한 번씩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지. 원래 자기가 만든 음식이 그 어떤 음식보다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잖아. 그래도 요즘 100세 시대라 하니 내가 원치 않아도 오래 살 수도 있으니까 노후 자금 마련하느라 돈을 쓰기가 힘든 것 같아요. 돈이 아주 많은 부자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보통의 서민들은 노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잖아.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춰 지혜롭게 살면 되는 거야. 너무 안 먹고 안 쓰는 생활만 피하고 적당히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이 아빠 생각이 정답은 아니지만 60대부터는 돈 안 쓰면서 사는 건 참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생각나네. 첫 번째는 뻔한 말이긴 하지만 나이 들어 아프면 돈을 잘 못 쓰게 돼. 요새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는 게 인기잖아. 물론 생활비가 빠듯하고 연금을 제때 받기 전까지 생활비가 부족하니 신청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국민연금을 혹시나 못 받을 수 있을까봐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쓰고 싶어서 일찍 받는 이유도 있어. 그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 대부분 나이 들면 몸이 안 좋아져서 놀러 못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어. 계속 아끼기만 하다가 하루아침에 쓰러져 못 걷게 된다거나 치매에 걸리면 얼마나 돈 아낀 게 후회가 되겠어? 신 씨의 아버지는 나이 들면 아파서 돈을 못 쓰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제일 최근에 여행을 갔다 와 본 것이 언제인가요? 해외든 제주도든 근교 여행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행을 다니라는 댓글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별로 여행의 느낌이 다르고 또 여행 갔을 때 추구하는 바가 많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동안 가고 싶었던 여행지가 있었는데 돈 걱정에 미루기만 했다면 나중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갈 수 있는 몸 상태가 되기 전에 이번 기회에 한번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꼭 돈이 많아야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차나 버스 혹은 지하철을 타고 홀로 경치 좋은 곳에 놀러가서 그 지역에 있는 음식들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근사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신 씨의 아버지는 60대에 돈을 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돈을 모으기만 하다 보면 그냥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착하게 될 수도 있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돈을 모으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지. 사실 이건 60대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물론 이렇게 말하면 90까지 살지 100살까지 살지 모르는 일인데 60은 써야 할 때가 아니라 돈을 꼭 쥐고 있어야 할 나이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만약 아직 여유가 없다면 돈을 모으기는 해야지. 근데 모으기만 하지 말라는 거야. 얼마나 많은 가난한 부자들이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모으기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 줄 알아? 유튜브에서 최소 10억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많이 봐서 그런지 뭔가 비교하게 되고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난 그런 거 보지도 않아. 100세 시대 은퇴자금 어쩌고 하면서 불안을 조장하는 언론이 대부분이야. 신 씨의 아버지는 건강하게 삶을 즐길 수 있는 나이는 짧다며 관에 들어갈 때까지 아껴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먹는 것도 아끼고 옷도 제대로 된 거 못 사 입고 명품 가방은 당연히 없다 보니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게 되진 않으셨나요?
어느 순간부터 싼 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겨서 이것저것 싼 제품들을 쓰다가 결국 얼마 안가 고장나서 더 비싼 제품을 한 번 더 사게 된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돈을 악착같이 모은 분들 중에 사기를 당해 많이 후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사기를 당하거나 배우자가 사기를 당해서 그간 모아둔 돈을 날렸다며 그 돈을 쓰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죠. 댓글을 보다 보니 가족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은 아끼고 아끼며 살았고 여행 한 번 못 가고 일만 하며 살았는데 자식이 투자 사기를 당해 빚이 생겨 그 돈을 갚아주느라 모은 돈을 다 써서 아직도 70에 가까운 나이에 남의 집 식당에서 12시간씩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한평생 아껴가며 10만 원 넘는 가방이나 옷은 사본 적이 없이 살았는데 남편이 2억 사기를 당해서 왔다며 아끼기만 하며 산 지난 30년의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기뿐만 아니라 가족 중 한 명이 사고를 치면 자연스레 나머지 가족들은 돈이 있는 사람에게 기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악착같이 모은 돈을 내가 아닌 나무리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 힘든 상황에 도와주는 것이 뿌듯할 수는 있지만 대개는 내가 왜 그것까지 갚아줘야 하냐는 생각이 들기 마련일 것입니다. 가족이 당하는 사기뿐 아니라 요새는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기꾼들도 많아져서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 안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어느 한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피해자들을 위하는 척하며 조금만 투자하면 집을 하나 얻어주겠다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사기꾼은 자기가 피해자들을 위해서 돈을 자꾸만 깎아주는 척하며 자기는 그 리베이트 비용으로 몇십억을 챙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고 여러분을 위하는 척하며 무언가 투자를 해보라고 하는 지인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항상 자식들에게 자기가 이런 투자를 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옆에 딸이 있냐고 항상 묻고 자식들이 옆에 있을 때는 통화를 잘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사기 수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얻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만 잘 알아도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고 사기를 당해 모두 잃어버리는 것만큼 허탈감을 주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기는 노후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기뿐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돈을 모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자식을 위하는 부모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힘들 때 위로해주고 마음을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꼭 돈으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식들 성인이 되는 동안 그만큼 돌봐줬으면 여러분은 부모님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법륜 스님도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으면 그만 독립을 시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괴롭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되면 도와주고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자식에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식들 잘 살라고 큰 돈을 줬다가 자식이 주식인지 코인인지 해서 다 날려먹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자식들에게 돈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줄 돈이 없다고 해야 자식들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젊을 때는 돈을 모으거나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이 많은데 자식들이 여러 명이면 자식들 사이의 갈등만 일으킬 뿐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줄 것을 알고 있다면 자식은 더욱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연습을 조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 씨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60부터는 돈을 써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말했습니다. 돈은 사실 쓰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야. 쓸 때 더 가치가 있는 게 돈이야. 신 씨의 아버지는 돈은 가지고만 있는 것보다 써야 진정한 자기 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0대에는 돈을 쓰는 명확한 가치를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행은 정말 참지 말고 미루지 말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하다 나이 들어 체력도 안 따라주니 즐거움도 반감이 됩니다.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다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쓰는 법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을 쓸 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모으는 것만이 좋다는 인식이 생겨 벌어지는 일입니다. 팔굽혀펴기를 잘하려면 팔을 굽혔다가 펼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하는 것은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팔을 굽히기만 하고 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없어 무시당하고 서러웠던 경험이 있을수록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는 이미 들어있고 건강도 상해있고 결국 눈앞에는 죽음이 어느 순간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도 부모와도 인연이 끊기고 그렇게 모자란 돈을 채우려 열심히 돈을 불려보려다 앞서 언급한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결국 돈은 중요하고 있으면 좋은 것이 돈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할 만큼 정말 돈이 없고 심지어 빚이 있다면 일단 그건 먼저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빚을 다 갚고 조금의 여유가 생긴 시점부터 목표를 다시 돈 모으는 것으로 정하기보다는 돈을 조금씩 모으며 이제는 조금씩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보면 은행이나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허황된 망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것만큼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돈을 써야 하는 이유는 얼추 알았고, 그럼 대체 돈을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요? 돈을 써본 적이 없다 보니 감이 안 잡히네요. 일단 여행이나 먹는 거에 돈을 조금씩 써보면 좋아. 그리고 하고 싶은 취미가 있다면 비싼 장비를 사지 말고 입문용 장비 혹은 중고로 사서 시작해보는 게 좋아. 그리고 이 밖에도 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몇 가지를 더 알려줄게. 신 씨의 아버지가 돈에 관해 딸에게 해준 첫 번째 조언은 외모를 가꾸는데 돈을 투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간혹 나이 들면 외모가 평준화돼서 외모 가꾸기를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외모 관리는 평생 하면 좋은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형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선택일 뿐입니다. 요즘은 외모에서 드러나는 정보가 많습니다. 노인이더라도 주름이 깊더라도 윤기 있는 피부에 잘 손질된 머리와 손톱이 있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차이는 큽니다. 나이가 60대여도 너무나 곱고 잘 꾸미고 다녀 젊어 보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80대 분들도 관리를 잘해 60대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어려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쳐다보기도 싫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김새가 밉게 보인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이가 들면 팔자주름, 처진 피부, 검버섯, 굽은 허리, 백발 등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자신의 외모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자존감이나 자아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사람을 기피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점점 고립되다 보면 내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혼자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과 고립은 다릅니다. 고립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어 보이는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자존감이 높고 사회에 잘 적응하는 반면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더 일찍 세상을 떠나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외모는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먼저 사람을 판단합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알게 모르게 혜택을 받고 있고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들은 게으르고 능력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이는 젊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외모를 더욱 자랑스러워하는 노인은 더 낙관적이고 사교적이며 몸매를 잘 관리하는 노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피부 관리를 거의 하지 않거나 옷을 대충 입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부지런하게 피부 관리를 해야 하고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햇빛을 자주 쬐며 충분하게 숙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고 여행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외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옷을 입는 법에 대해 배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나와 비슷한 또래 중에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찾아보고 나와 비슷한 체형을 가진 분들 중에 세련돼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헤어스타일과 액세서리, 구두 등을 착용하는지 직접 보고 따라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모 관리에 투자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쓸 가치가 있습니다. 신 씨의 아버지도 일찍이 이를 깨닫고 집에 있던 낡은 옷들을 전부 버리고 최대한 깔끔한 옷들로 옷장을 탈바꿈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더라도 혼자서 돌아다닐 때도 신 씨의 아버지는 항상 잘 씻고 다녔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습니다. 나이 들수록 정말 부지런해져야겠네요. 그렇게 부지런해지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일석이조지. 신 씨의 아버지는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현금 흐름이 가능한 자산으로 바꾸라고 신 씨에게 조언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요? 팔아서 조금 작은 집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주택연금을 신청해도 좋지. 신 씨도 아버지의 말처럼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집을 팔려고 하니 무언가 망설여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에 자금이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니 자산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월세를 내주는 것이 아닌 한 나에게 생활비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은퇴 전문가는 젊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나이가 60쯤 되면 내가 가진 자산 중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70% 정도가 금융자산이 많고 부동산은 30에서 4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기에 부자처럼 보이는 분들도 실상 가지고 있는 게 똘똘한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부동산의 경우 방 하나만 따로 떼서 팔 수도 없고 화장실만 따로 떼서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분명 재산이긴 하지만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고민하고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집이라면 조금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남은 돈으로 다른 재테크를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주식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주식으로 부동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리츠라는 주식입니다. 리츠는 주식이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 배당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배당을 많이 받으면 건보료에도 영향을 미치고 만약 배당으로 연에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세금을 많이 내게 될 수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배당으로만 연에 2천만 원을 넘기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직 금리가 엄청 낮은 편은 아니지만 만약 금리가 더 낮아질 경우 은행에 예금을 넣는 것은 크게 메리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투자가 바로 배당주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 투자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오늘부터 천천히 배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식이라고 해서 다 위험하고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10,000원에서 10만 원 사이로만 해보다가 조금씩 공부하면서 투자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해본 적도 없어서 무섭네요. 이 아빠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주식이나 재테크 공부를 안 하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돼. 알겠어요. 저도 한번 스스로 공부해 볼게요. 신 씨의 아버지는 그 다음 세 번째로 건강해지기 위해 돈을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돈을 아끼기 위해 반찬도 대충 해서 먹고 밥도 그냥 때우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만약 이러면 나중에 의료비만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지기 위해 이렇게 챙겨 먹게 되면 돈이 오히려 더 세이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날 귀찮아 배달 음식만 먹는 것보다 건강을 생각해 야채와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야채 가격이 비싸긴 비싸지만 그래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보다는 쌀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외식보다는 밀키트 같은 것들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건강을 위해 먹는 것에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눈, 코,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뇌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쁜 것들을 많이 보고 좋아하는 음악을 많이 듣고 맛있는 음식을 자주 먹으면 뇌에 좋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는데 백내장 수술과 보청기 등으로 시력과 청력을 회복시켜야 뇌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맛을 잘 느끼며 꼭꼭 씹어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자체만으로도 뇌를 크게 자극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치아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음식을 씹는 데 도움을 주는 치아를 최대한 많이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아를 만약 잃었을 경우 임플란트를 해서 최대한 씹을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이 들수록 잘 놀아야 합니다. 매일 걷던 똑같은 길을 걷더라도 평소와 달리 새로운 것들이 있는지 열심히 관찰하며 다니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만약 그리고 길을 걷다 새로운 가게가 하나 생기면 한 번쯤 둘러보고 쇼핑을 할 때도 어떤 물건이 좋은지 비교를 하다 보면 그 자체만으로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에 더해 독서와 그림을 그리는 것뿐 아니라 그림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굳이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줘 생각을 풍부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매일 하던 것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게 되면 이 자체로 노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카드 놀이를 한다거나 신문에 가끔 나오는 낱말 맞추기 혹은 산수를 푸는 등의 행위를 시간을 내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도 여행을 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행은 정말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입이 즐거우려면 여행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리에 힘이 있을 때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 몸의 기능이 약해진다면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여행을 가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한다 해도 몸이 아프면 그 아픈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라 즐기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즐겁게 사는 것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 관절염이 생기면 잘 걷지 못하고 이렇게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기분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우울해지면 치매 증상이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잘 놀지 못하고 우울증이 악화되면 치매가 더 빨리 진행된다고 하니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사실 이렇게 잘 논다는 것이 말이 쉽지 막상 하려면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잘 즐기려고 노력해 볼 가치는 이만하면 충분하지.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여행을 가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걸 보니 저도 가까운데 혼자서라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신 씨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하기 싫은 일을 너무 억지로 하지 말고 당장 재밌는 일부터 해보라고 신 씨에게 조언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설렘이 점점 사라지잖아. 근데 설렘만이 나이 들매 외로움을 잊게 한다는 말이 있어. 신 씨는 자기가 최근에 언제 설레본 적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신 씨는 설렘이라는 단어를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신 씨의 아버지는 신 씨에게 설렘을 줄 수 있는 것부터 당장 시작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설렘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를 보며 내가 해볼 수 있는 요리를 도전해 보는 것 자체가 설렘이 될 수도 있고 당장 서점에 가는 것만으로도 설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설렘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설렘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을 보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설렘을 찾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 씨는 그렇게 아버지와 식사를 하고 더 늦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서 신 씨는 아버지에게 들은 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 씨의 아버지가 알려준 60 이후부터 돈을 써야 하는 이유 첫째는 나이 들어 아프면 돈을 못 쓸 수 있다는 것, 둘째는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 돈에 집착하게 되면 불행해진다는 것, 셋째는 돈은 쓸 때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 씨의 아버지가 돈에 관해 조언해준 첫째는 외모를 가꾸는데 돈을 투자하는 것, 둘째는 부동산에 있는 돈을 현금 흐름이 가능한 자산으로 바꾸는 것, 셋째는 건강을 위해 돈을 적당히 쓰면서 잘 즐기고 잘 노는 것, 마지막 넷째는 하기 싫은 일보다는 설렘을 가질 수 있는 재밌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쓸 돈이 없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은 돈을 갚거나 조금만 더 모은 이후부터 돈을 모으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을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남는 것은 추억뿐입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사 60이 넘으면 일감도 줄어들고 돈도 모아지는 게 힘들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만약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적절히 소비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벌어도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영상 내용에 공감하시나요? 알고는 있었지만 차마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볼 가치가 있다면 오늘 당장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하는 여러분을 인생지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